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경우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하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하지 절입 시간은 00시 54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궁표라고 하는 거고요. 구궁표. 칸이 9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9개를 가지고 12지지, 12지지를 갖다 이렇게 배속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명리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구궁표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구궁이 아니라 이제 12궁 가지고 이제 12지지를 이렇게 배속해서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는 왜 구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명리 말고 다른 거 자미두술 하시는 분들은 되게 12궁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같이 이렇게 기문둔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궁으로 해서 놓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문둔갑은 12궁이 아니라 9궁이고요. 자미두수는 제가 알기로 12궁인가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기문을 할 사람이라고 하면 구궁을 놓고 공부하시는 게 구궁으로서 12지지를 배속해서 놓고 보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할 때도 이렇게 놓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월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방향도 인묘지는 동방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남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율은 서방이 되겠고 해자축은 북방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나타날 때 원래는 위쪽이 북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남쪽을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궁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남쪽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쪽이 북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배북향남이라고 그래요. 배북향남. 자, 등배자, 등은 북쪽에 있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한쪽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배북향남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가운데를 어디로 세 개로 놓고 보면 여기를 어디로 보냐면 곤륜산으로 봐요. 곤륜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맥 있죠? 그 정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개의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명리를 이렇게 천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놓고 보는 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북향남 등 쪽을 북쪽으로 하고 남쪽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처음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처음 공부할 때 이 방향이 익숙치가 않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동서남북해서 위쪽이 북쪽, 그 다음에 아래가 남쪽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게 바뀌게 되니까 이제 방향이 틀어지니까 처음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자, 색깔은 북쪽은 검정색이죠. 수는 검정색이고요. 임묘진 동박은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은 청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 화는 적색, 빨간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술 서방은 금, 백색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벌써 방향과 그 다음에 오행이 주관하는 색깔까지 나오죠. 중국은 뭐로 보냐면 물론 여기 곤륜산으로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여기가 바로 중앙토라고 해서 토를 의미해 토, 중앙토. 그래서 중국을 중앙이라고 하죠. 중앙. 그래서 중국을 토로 보는 거고요. 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행, 목화, 토, 금수가 색깔이 목이라고 하는 것 파란색이고요. 어,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빨간색,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색, 수라고 하는 건 적색, 중앙에 있는 건 무슨 색이요? 네, 황금색. 그래서 중국 옛날 천자는 항상 황금색 그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노란색이면 그 노란색, 즉 화를 그 토를 생해준 거는 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가 토를 생해 주는데 화는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왜냐면 자기가 황제 그 황제 노란색에 해당이 되니까 나를 보호자해 주는 건 어떻게 돼요? 화, 즉 빨간색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빨간색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저기 그런 뉘앙 그런 이제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그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자, 그다음에 이 구공표를 뭐 활용하는 용도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0갑자를 지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흔히 많이들 하는 공망 짚을 때도 필요한 거고요. 다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타지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인월, 묘월, 진월, 그다음에 사오,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가져와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이고 양력으로는 대략 2월 정도에 해당이 되면서 순서적으로 가면 2, 3, 4월, 5, 6,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 12, 12월 이렇게 가게 되겠죠.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여기가 13인데 13이 아니라 한 해가 바뀌어서 1월 양력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전에도 24절기 좀 월이 바뀔 때 1월에서 묘월로 바뀔 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뀔 때 그다음에 진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바뀔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월 안에 있는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입춘 경칩 청명 그다음에 입하 망종 소서 입주 백로 할로 그죠? 그다음에 입동 대설 소환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겠고요.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까지 바뀐다라고 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월이 그와 24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12개의 월이 바뀌는 기준과 그 다음에 동지와 하지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머지 뭐 춘분, 고구, 소만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느냐 아니요 이것도 당연히 24절기니까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공표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냥 평면적으로 인월, 입춘, 우수 외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분석해 보면서 외우시면 공부하시기가 더 편하겠죠. 입춘, 인월부터 그 봄에 들어가니까 항상 그 절기의 처음은 입자가 붙어 해서 입춘, 여름은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봄에 극점 있죠. 여기가 춘분이고 가을 추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낮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하지, 밤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동지, 이것만 벌써 알아도 어떻게 돼요? 벌써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암기하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예전에 자월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게 자월은 음이 가장 왕하다고 그랬어요. 음이.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기운상으로 굉장히 춥고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음이 가장 왕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동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절, 12개월 중 가장 밤이 긴 때가 바로 동지에 해당이 되죠. 밤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 음이 가장 왕하고 음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이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그래요. 일양. 그래서 여기서 일양이 시생을 하고요. 여기가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 그 다음에 칠양이 아니라 여기 이제 망조하지 가면서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다시 하지가 되면 이때는 밤이 가장 긴 것이 아니라 낮이 가장 긴 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이르렀다가 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음, 이음, 삼음, 그죠? 사음, 오음, 육음, 칠음이 아니라 다시 일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에서 음이 가장 긴 자에서 일양이 시작해서 양이 점점 크죠. 양이 점점 자라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기후가 점점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월에서 축월에서 인월에서 묘월에서 진월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월이 바뀌면서 점점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고요. 가장 극성한 때 4월, 5월 여름 화가 가장 왕성한 때 가장 뜨겁고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지가 지나면서 이름,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 칠음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음이 가장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기후가 점점 서늘해졌다가 겨울로 가게 되면 이제 세상을 다 엄동설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12개월을 음양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음양을 나눌 때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음양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를 양으로 보는 거고요. 신유술 서방은 금수에 해당이 되니까 음으로 보고 임묘진 사오미 이쪽은 목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쪽을 양으로 놓고 본다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크게 음양을 기준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떻게 돼요? 목화 금수로서 음양을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월이 바뀌는 이런 소서 뭐 이렇게 입추 백로 이런 때는 한 번씩 24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 동지 때도 언급을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최소한 14번은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듣게 될 거고요. 14번을 듣기 이전에 한 두 번 들었을 때 24절기는 모두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명리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24절기 아시겠죠?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간 경금과 월령 5월에 대한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삼주 살펴보고 다음으로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일간 경금은 양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외울 때는 항상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붙이면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갑 하지 말고요. 갑이라고 하는 건 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갑목, 을이라고 하는 것도 목이니까 을목.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셔야지 처음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12지지, 자축, 임묘시, 인사, 오미, 신유술, 해를 그냥 그렇게 이름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뒤에다 오행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공부할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어는 금에 해당해서 양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다라고 했어요. 완철금 완악하고 완악이라고 하죠. 완악하고 굉장히 거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거칠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쇠 같은 것인데 그냥 말끔하고 깔끔한 그런 쇳덩어리가 아니라 금방 땅에서 캐는 원철 같은 거는 어때요? 굉장히 녹두스러 있고요. 거칠다 아니면은 뭐 새가 어떻게 돼 그냥 잘 연마된 새가 아니라 그냥 투박하게 연마가 되지 않은 새는 뭐 끝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거친다. 쇠 같은 거 판넬 같은 거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왜 그 쇠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잘못 만지면 손 같은 거 베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잘못하면 손이라든가 팔 같은 거로 것이 어떻게 해요? 절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써서는 어떻게 돼요?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련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완악한 것을 잘 중화시켜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연마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있는 버려진 쇠는 갖다가 용도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대장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호미도 만들게 되고요. 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칼도 만들고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을 용도 있게 쓰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 중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음화인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때는, 실질적으로 단련할 때는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정화 설명할 때 정화는 뭐라고 했어요? 등촉과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불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장간 같은 데 가도 그 풀무질할 때 그 안에 불을 이렇게 시뻘건 불을 이렇게 만들죠.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갈탄이라든가 이렇게 나무라든가 석탄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그 시뻘건 불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갈탄이라든가 장작 같은 것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간목이 잘 유유적절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이 정화와 간목이 어떻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생기느냐, 용도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원령에 따라서 그 희비 수요의 긴박성은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경금이 5월, 화왕절이 4, 5월에 태어날 때는 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 물론 반드시 목도 필요하겠지만 수로서 그 화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해자축을 엄동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약하잖아. 이때는 화도 있어야 되지만 목이 좀 더 많아서 불꽃을 더 강렬하게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사시사철 목화의 어떤 조화가 필요한데 그 계절에 따라서 수요, 즉 희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도 24절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5월은 어떻게 돼요?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이 하지 영영시 58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서부터는 하지가 되면서 음이 시생을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똑같은 5월이 아니라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하지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이 가장 극성한 한 어떤 기세는 어떻게 돼요? 한풀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 후 또 다음 달 소서 대서절 가게 되면은 금수가 징기한다고 해서 이때는 금수가 좀 많게 되면은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4, 5, 미월에는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언급하게 되는데,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복 더위 알죠? 삼복,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것이 삼복에 해당이 되는데,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고 더우니까 삼복 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복인데도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더운 4월, 5월,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 아니죠. 옛날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집에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을 많이 뗐었죠. 연탄을 많이 뗐었는데, 겨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기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비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오고 8, 9월에도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게 있었지만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보다는 딱 한 7월 6월 말 7월 초 이 정도 되면은 항상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좀 한 2주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내리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굉장히 습해지죠. 원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이, 5월이라고 하는 건 건조한데, 물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습해지죠. 습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차가워지면서 집 방안이 어떻게 돼요? 꿉꿉하고 눅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싹한 그런 한기 같은 것이 들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수욕에서 바닷물 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입술이 파래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데도 비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 체온이 떨어지니까 한기가 발생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 안에서 그때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그 아궁이에다가 연탄불을 뗍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눅눅한 기운들을 어떻게 돼요? 열기로 해서 싹 이렇게 말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기, 습기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삼복생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지만 한기가 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삼복생안의 개념이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무슨 항상 뜨겁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 삼복생안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좀 약간 예외적인 거죠. 사주가 국세가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날씨는 굉장히 뜨겁고요, 건조하다 해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5월이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때 정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근데 4월은 그 본기가 어떻게 돼요? 본기가 병화잖아요. 병화. 칠살 병화가 등령한 때가 바로 4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은 그 본기가 어떻게 돼요? 5월은 바로 본기가 정화죠. 자, 경금이 5월에 태어나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관인 정화가 등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경금이 5월에 태어나서 나쁜 점은 뭐냐면 너무 양이 극성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면, 경금이 정화를 봐서 단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하지만 여건이 되겠지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은 어떻게 돼요?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목욕지. 그래서 경금 자체는 좀 약한데,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 됐건 칠살이 됐건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신 약한데 그 관성이 양하니까, 관상이 왕하니까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약 관왕하면 일간이 약하고 관상이 왕하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정도의 적당하게 왕한 것이 아니라, 경금을 녹여서 완전히 용도가 없어질 정도로 과하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 열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폭파해버리죠. 그때 말씀드렸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던 것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열기가 계속 핵융합이 계속해서 열기가 발생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줬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조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이 올라가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수소 폭발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수로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또 화로서 적절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수화기제라고 하죠. 서로가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화 상전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못살게 구는 개념이 아니죠. 음양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 적대적일 것 같지만, 음과 양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상생한, 오히려 내막을 보면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수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수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지만 화가 용도가 있게 되는 거죠.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도지방 같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가 되는 거고요. 수만 왕하고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서도 사람이 살기가, 물론 뭐 북극지구 남극지구에서 사람이 살겠지만은 그게 좋은 여건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서로 상호 어떻게 돼요?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왕해서 금을
이렇게 제하는 것이, 금을 달려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절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든가 뭐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죠. 이 화를 절제시키는 것은 수라고 했는데, 수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개수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해서 조후, 뜨거운 기후를 식혀주는 용도는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월등히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조우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우도 하겠지만 임수의 용도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을 시뻘건 불에다 달구잖아요. 계속 달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불에다만 계속 뜨겁게만 하면 금이 물러져 버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휘거나, 금이 어떻게 돼요? 좀만 쳐도 우그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단련한 다음에 갑자기 찬물이라든가 기름 같은 데 넣어서 담금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금이 뜨거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금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절제시켜주고 금을 도세해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임계수가 같이 있어주면 더 좋겠죠. 개수로서는 조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는 경금을 담금질, 단련하는 용도로, 도세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개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임수가 있는 것이 경금한테도 좋고요. 임수가 개수에 비해서는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뭐 조우하는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수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만 있는 것보다는 금이 한 주 정도 더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약하지만 수도 어떻게 돼요? 수도, 금은 목욕지에 해당이 되지만 수는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 그래서 수는 금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금이 있어줘야지만 이 수를 생수할 수 있겠고요. 금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이 있게 되면 뿌리를 얻어서 금도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겠고요. 금이 어떻게 돼요? 좀 일간이 약한 때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더 왕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만 있고 금이 없는 것이 해당이 돼요. 수는 여기 뭐 임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수 있고 해수 있다라고 하면 수는 왕해지는데 금은 뿌리를 둘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수로서 화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설교집은 뭐냐면,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극과 설이 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에서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비경겁제, 하다못해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습토 정도는 좀 있어줘야지만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극설교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면,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했고요. 경금이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격국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정관격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오중에 있는 정화를 보고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의 기토,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은 약하고 화는 왕하다 그랬죠. 화는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됐죠. 신약관 왕한 사주 명식이 되는데,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인 경금을 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관인상 생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5월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많은 왕한 화가 경금을 어떻게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지나치게 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화를 제하고 경금을 도세주고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연지에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수의 본기는 어떻게 돼요? 해수의 본기는 임수죠, 임수. 그래서 임수가 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조우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금을 도세할 수 있는 그런 임수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비견인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경금은 뿌리가, 아직까지 뿌리가 없죠. 없죠. 단순히 이제 기토에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경금이 수를 보좌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경금도 이 일간 경금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뿌리가 없으면 매우 공력은 좀 작게 되겠고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경금이 극설이 약간 교집되는 상황에서 그냥 기토 하나, 인성 하나에 딸랑 의지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이 경인이죠. 경인 일주가 되면서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오가 반합회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5월 자체가 화가 왕한데 인목까지 보게 되면 인오가 이렇게 합하게 되면 화가 2배 이상 3배 정도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더 관성은 왕해지게 되는 거고요. 더 일간 자체는 신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일간 자체는 어떻게 돼요? 뿌리 들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신 아직 안 본 거니까. 해수 오화 인목이 뿌리 들 데가 없으니까, 쉬운 말로 천간에 벙 떠 있는 것 같죠. 단지 의지할 수 있는 것 기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관인상생으로 해서 기토를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마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극과 설이 교차한다 해서 교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금이 기토에 의지해서 있는 것이, 이거는 기토마저 없었다고 하면 진짜 안 좋은 사주 명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기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후의 용도는 있을지언정 뭐냐면 경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지로 뿌리를 하나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이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것을 부로됐다 그래요. 천간에 부로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허투라고도, 천간에 투출하긴 투출했는데 지지가 뿌리 없이 투출했다 해서 이거를 허투했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그 핵심 뭐냐면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병화가, 근데 반면에 병화 입장은 어떻게 돼요? 5월이라고 하면 병화가 어떻게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인오가 합해서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병화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추게 되죠. 아까는 이것이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왕해서 이거를 신약 관왕이라고 놓고 봤었지만은, 병화가 투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살중 신경이 되는 거죠. 살중신경. 네, 다른 말로 신약 살왕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살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어떻게 돼? 칠살 때문에 굉장히 못 살 지경이죠.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도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있습니까? 기토밖에 없어요. 기토가 엄중에 수 가지고 화를 제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극설 교집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용신은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토와 용신이 되는 거고, 저번에 오늘 경인일 이전에 경진이었잖아요. 이게 인이 있느냐 진이 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진이 있게 되면 이거는 진토는 어떻게 돼요? 습토기 때문에 경금이 진의 뿌리는 못 내린다 하더라도 습토기 때문에 왕화를 설계해서 금을 설계하는 설화생금할 수 있는 명식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진이 아니라
인이 있게 되면 인후 화국하게 되니까 이 경금이 어떻게 돼요? 진짜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더 문제는 병자시가 더 문제가 아니라요. 병술시는 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5월에 어떻게 돼요? 화가 가장 왕할 때 인옷을 화국 인옷을 화국을 완전히 구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겁나게 억수로 뜨거운 거죠. 쉬운 말로 한여름인 날씨가 막 50도 이상 막 60도 육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가서 뛰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전반이 다 화로서만 이루어지는데 차라리 이러면 차라리 종살해버리면 더 나은데 이렇게 되면 종살도 안 되는 게 경금도 있고요. 기토도 있고요. 해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종살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기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간은 좀 처량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자, 삼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인호술 화국이 다 똑같은 인호술 화국이 아니라 원령을 어떤 것이 득했냐에 따라서 화국의 강도가 달라요. 봄에 인월에 인옷을 화국을 짓는 것과 5월에 화국을 짓는 것과 수월에 화국을 짓는 것이 어떤 게 가장 뜨거울까요? 똑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 5월에 인옷을 화국을 짓는 것이 가장 뜨거울 것이고요. 다음은 인월일 것이고요. 다음엔 수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옷을 대개 보면은 지지로 삼합을 완전하게 구전을 하고 천간으로 원신, 즉 화의 원신은 병화죠. 이렇게 화국을 형성하고 원신인 화가 투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종합니다. 종하는 것이 원래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종이 안 되는 것은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주 좀 약간 편고한 사주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편고한 사주. 즉 어떻게 편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화가 되지 않는 내지는 어려운 사주라는 얘기죠. 중화가 되지 않는 사주 내지는 중화를 이루기 좀 어려운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그나마 대운이라도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이 사주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연에서라도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데 뿌리만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임신년 같으면 더 좋았겠죠. 물론 임신년의 경우가 되진 않겠죠. 정임한목 그러니까 갑진을사 병오가 되겠죠. 병오. 그렇다 하더라도 임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금의 경금이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간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고 선생님 술에 뿌리 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인호술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뭐 한다 하더라도 술중 신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녹아서 없어졌겠죠. 그죠? 거의 뿌리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시, 병술시 봤고요. 뭐 어떤 시를 하나 더 볼까요? 경진시를, 정축시를 한번 보죠. 정축시를 보면 이건 뭐 정축시가 뭐가 좋겠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후 회국에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이거는 7살 병화가 투출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정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관이 투출한 거기 때문에 병화 투출한 것보다 좀 낫죠. 그다음에 뭐 기토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금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축토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음에 좀 쏙 들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축을 보게 되면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통근하는데 임관지, 제왕지, 장생처, 삼합의 끝자리, 방화합의 끝자리라고 있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끝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능이 경금이 뿌리를 통근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습토에서 왕화를 화를 설화해서 생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이 축토는 왕화를 설계해서 금을 생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미근이나마 작게나마
축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능히 임수를 써서 활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으면 극설교집은 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모질란 것 같아서 많은 생시를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